안녕하세요. 요양원 가지 않고 혼자 100세 인생을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중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시니어분들을 위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비결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생활 노하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운동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건강한 노후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욱 중요해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각종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한두 층 정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시면 하루 종일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력 운동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혼자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서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는 더욱 중요해져요. 특히 단백질과 칼슘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매끼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하나씩은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요리하기 번거로우시면 삶은 계란을 미리 만들어 두거나 두부를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칼슘을 위해서는 우유나 요구르트를 꾸준히 드시고 멸치볶음이나 뼈째 먹는 생선도 도움이 됩니다. 야채도 빼먹지 마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등으로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비타민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해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한 모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면 됩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예방검진만큼 중요한 건강관리는 없어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국가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관리하세요. 약도 빼먹지 말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으려면 알람을 맞춰두거나 약통에 요일별로 미리 나눠 넣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치과 검진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받으시길 권해요.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제대로 씹어서 먹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낙상 예방을 위한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집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노년기에 정말 위험해요.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그동안 유지하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낙상을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바닥에 놓인 전선이나 카펫 모서리 같은 걸림돌들을 정리하세요. 화장실과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야간등도 켜두시고요. 신발도 중요해요.
슬리퍼보다는 발에 잘 맞고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를 신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천천히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관절과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운동과 함께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두뇌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뇌를 계속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정말 좋은 두뇌 운동이에요.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읽으면서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글쓰기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손자, 손녀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익혀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퍼즐이나 십자말풀이, 수독 같은 게임들도 두뇌 훈련에 좋아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양한 두뇌 게임들이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해요. 혼자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복잡한 방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10분 정도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종교가 있으시다면 기도나 참선, 염불 등의 종교적 수행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음악 감상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들을 들으면 좋은 추억도 떠오르고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긍정적 사고와 자존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나는 늙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울감만 키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좋은 날씨를 만난 것 같은 작은 일들도 충분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서 즐기세요. 꽃 기르기, 뜨개질, 서예, 사진 찍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가끔 외롭고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을 혼자서 계속 사귀고 있으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해두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달성해 나가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도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다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만약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거나 지역 보건소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 집안의 동선을 단순하게 정리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고 무거운 물건은 낮은 곳에 보관하세요.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주세요. 특히 계단이나 화장실 같은 곳은 더욱 신경 써서 밝게 하시고 센서 등을 설치하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문턱이 높은 곳이 있다면 경사로를 만들거나 표시를 해두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두세요. 119, 가족연락처, 단골병원 전화번호 등을 크게 써서 전화기 옆에 붙여두시면 좋아요. 혈압약이나 응급약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정리정돈도 중요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찾기도 어렵고 넘어질 위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청소도 매일 조금씩 하시면 집안이 깔끔하게 유지될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못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도 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전화 걸고 받기, 문자 보내기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사진 찍기, 인터넷 검색하기를 배우면 됩니다. 요즘은 음성 인식 기능도 좋아서 말로도 검색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도 익혀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마트에 가기 어려울 때 필요한 물건들을 집으로 배송시킬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서 함께 해보세요. 화상통화도 배워두시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서 외로움도 덜하고 좋아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앱으로 가족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워보세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으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씩 안부도 물어보세요. 아파트 분여회나 노인회 같은 모임이 있다면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함께 운동하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건강체조,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얻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보람도 느끼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복지관에서 밑반찬 나누기 등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의존적이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주 연락하되 자녀들의 일상에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마세요. 손자, 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가끔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느라 바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상적인 안부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오늘 뭘 드셨는지,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간단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작은 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요한 일들만 부탁하세요. 그래야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선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 수입과 예적금 이자, 임대 수입 등을 모두 계산해 보시고 매월 나가는 고정 지출도 정리해 보세요.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직 건강하시다면 경비, 청소, 돌봄 등의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도 있어요. 손재주가 있으시면 수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요리를 잘하시면 밑반찬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투자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나이가 들어서 하는 투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니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예금이나 채권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세요. 절약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전기, 가스, 물 사용량을 줄이고 쓸데없는 물건 구매는 자제하세요. 하지만 건강에 필요한 것들은 아끼지 마시고 적당한 여가 비용도 확보해 두세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해져요. 충동 구매는 피하고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료품은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세요. 미리 메뉴를 정해두고 필요한 재료만 사면 음식물 낭비도 줄이고 식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할인 행사나 시장 특가일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사서 상하게 하지는 마세요. 옷은 유행보다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선택하세요. 좋은 품질의 옷을 오래 입는 것이 결국 경제적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옷들을 잘 관리해서 오래 입으세요. 건강 관련 비용은 아끼지 마세요. 정기검진, 약가, 좋은 음식 등은 미래의 의료비를 줄여주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에 큰 돈을 쓰지는 마세요. 집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관리비가 많이 드는 곳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서 큰 집을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다운사이징을 할 때는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계단이 많지 않은 곳이 좋아요. 주변에 마트나 약국,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현재 집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면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중요해요. 보일러, 전기, 수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미루지 말고 바로 수리하세요. 나중에 큰 고장이 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집 정리도 조금씩 해나가세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정리하거나 나누어 주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지내면 마음도 더 편안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미리 준비해둬야 할 법적, 행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나 본인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언장을 작성해 보세요.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을 쓰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해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의료진술서도 작성해 두세요.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명의료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의 위치도 가족들에게 알려두세요. 비밀번호나 중요한 정보들을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그 위치를 알려두는 것이 좋아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등급 판정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의료 정보 카드도 만들어 두세요. 본인의 지병,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응급연락처 등을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시면 응급실에서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요양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비결들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신체 건강관리, 두뇌와 마음 건강, 생활기술과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경제적 실질적 준비까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긴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10분 산책을 해보고, 내일은 이웃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고, 모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식으로 조금씩 실천해 나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혼자라는 것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이세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큰 선물입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될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